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울산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울산시와 데이터센터 설립 논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한 번 수조 원대 대규모 투자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울산의 새로운 화두로 AI가 급부상하는 가운데 2050 비전 선포식을 연 유니스트가 지역산업과 함께 AI 허브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롯데자이언츠가 올 시즌 처음으로 울산 홈 경기를 펼친 가운데 NC에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울산 MBC가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해 방송한 다큐멘터리 반구천의 안각화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을 수상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관계자가 울산을 찾아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데이터 센터 건설에 7조 원을 투자한 SK에 이어서 또 한 번 수조 원대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조창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적인 IT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울산시에 AI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건립을 타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 관계자들이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데이터 센터 건립과 관련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눴는데 안정적인 전력 확보 방안과 안전, 보안 시스템 지원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국내 발생 데이터 처리를 위한 데이터 센터 2곳을 부산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추진하는 데이터 센터는 동북아시아 전역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투자 금액만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데이터 센터가 울산에 들어선다면 최근 공사에 들어간 SK AI 데이터 센터 울산의 투자 금액 7조 원에 버금가는 대규모 투자가 또 한 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울산이 이렇게 데이터 센터 입지로 주목받는 건 운영을 위한 전력과 냉각을 위한 용수 공급이 모두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고 친환경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울산을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울산이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전력 구매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바다를 끼고 있는 지리적 특성상 용수 확보가 용이해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하는 열 냉각에도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울산의 숨은 가치를 높게 평가하면서 울산이 대한민국 AI 수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창래입니다. 이렇게 울산 지역의 새로운 화두로 AI가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2050 비전 선포식을 연 유니스트도 지역 산업과 AI 융합 전략을 내놓습니다. 불경 주력 산업에 활용될 AI 모델을 개발하고 또 전문 인력 2,000명을 양성하는 AI 허브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달 초 남구 두항동에 문을 연 유니스트 노바투스 대학원입니다. 재직자 중심 공학 전문 대학원으로 지역 산업 현장에 곧바로 쓸 수 있는 AI 기술을 가르칩니다. 산업인공지능, 기계공학 수업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모빌리티, 에너지, 산업안전으로 분야를 넓힐 계획입니다. 지난 2009년 개교 이래 두 번째 열린 유니스트 2050 비전 선포식에서 박종래 유니스 총장이 꺼낸 화두도 이 AI였습니다. 유니스트가 AI 허브가 되어 모빌리티, 해양, 우주항공 등 부울경의 주력 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AI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2,000명의 산업 AI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제조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을 완성하겠다는 목표도 발표했습니다. 부울경의 주력 산업을 AI와 융합하여 미래형 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AI가 핵심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 열린 첫 번째 비전 선포식에서 세계 10위권 대학이 되겠다고 선언한 지 13년 만인 지난해 세계 신흥대학 15위에 선정된 유니스트. 유니스트는 이번 선포식을 기점으로 지역 혁신과 국가 전략 기술의 중심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어제 문수 야구장에서는 롯데자이언츠의 올해 첫 울산 홈 경기가 열렸습니다. 가을 야구로 향하는 길목에서 울산을 찾은 롯데, 울산 팬들은 열띤 응원을 보냈는데 울산에서 아쉬운 패배를 당한 롯데는 내일 다시 울산을 찾아 리그 선두 LG를 상대합니다. 정인곤 기자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울산을 찾은 롯데의 경기를 보기 위한 팬들의 행렬은 경기 시작 1시간 전부터 이어졌습니다. 각자가 응원하는 선수의 이름이 적힌 유니폼을 입고 양손에는 응원 도구를 들고 온 팬들로 가득했습니다. 어쨌든 가는 것도 시간이 되게 들고 그래서 울산에서 하는 게 더 내년에는 더 많이 경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날 경기를 포함해 롯데의 잔여 경기는 단 7경기. 시즌 막바지 가을 야구 마지노선인 5위 KT를 한 게임 반차로 바짝 추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롯데 팬들은 어느 때보다 승리가 간절했습니다. 연패한 게 가장 아쉽긴 한데 한 6승 정도만 제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 일단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수야구장에는 모처럼 10,000명에 가까운 팬들이 가득 들어찬 가운데 롯데는 토종 에이스 박세웅의 1실점 호투와 6회 윤동희의 솔로 홈런으로 승기를 잡았지만 7회와 8회 잇따라 실점하며 NC에 4대2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울산에서 아쉬운 패배를 당한 롯데. 롯데는 오늘 대구로 이동해 삼성전을 치른 뒤 내일 다시 울산을 찾아 리그 선두 LG를 상대합니다. 가을 야구의 길목에서 잇따라 치르는 울산 홈 경기가 올 시즌 성패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울산 MBC가 반구천의 암각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해 지난 7월에 방송한 UHD 2부작 다큐멘터리 반구천의 암각화가 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을 받았습니다. 울산 MBC 보도국 설태조 기자가 제작한 반구천의 암각화는 암각화 첫 발견부터 유네스코 등재까지의 모든 과정과 함께 대공일대 사계절 풍광을 처음으로 화면에 담아 지역방송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넷플릭스 최다 시청 기록을 세운 K-팝 데몬 헌터스가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의 초청작으로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이제 영화가 더 이상 OTT 작품을 배제하지 않고 공생의 방법을 적극 찾아 나서고 있는 겁니다. 김유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K-팝 걸그룹이 노래를 통해 비밀리에 악령을 물리친다는 내용의 넷플릭스 영화 K-팝 데몬 헌터스. 전 세계에서 3억 회를 넘게 보며 넷플릭스 최다 시청 기록을 세운 가운데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대형 스크린을 통한 국내 첫 상영회가 열렸습니다. 관객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며 영화를 즐기고 감독과 직접 만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OTT는 이제 기존의 영화를 위협하는 존재만이 아닌 전 세계 콘텐츠 시장의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에 OTT 작품이 처음 초청된 건 지난 2018년. 이후 매년 영향력이 커져 지난해엔 처음으로 넷플릭스 작품 전란이 개막작으로 선정됐고 관객 호응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 프랑켄슈타인을 제일 기대하고 왔는데 티켓팅에서 실패해서. 부산국제영화제는 이런 흐름 속에 OTT와 공생의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영화계의 흐름에서 OTT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영화제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극장에서 관객들이 현장 체험하는 것, 그러니까 현장성과 집단적인 체험성을. 캐대언 특별 상영회에도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는 온스크린 부문에서 로맨틱 어나니머스와 탕류 등 OTT 신작 6편이 초청됐고 OTT 작품 감독과 배우들이 부산 곳곳에서 관객과 만남을 이어갑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전국 기능 경기 대회가 광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로 60번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산업용 드론과 사이버 보안, 또 모바일 로보틱스 등 디지털 기술이 접목돼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는 기술 경연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재 시각 10시 42분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심사관의 시작 신호에 맞춰 재빨리 산업용 드론 조립에 들어간 학생들. 얼마나 빠르고 정밀하게 만드느냐가 관건인 만큼 40개 팀 80명 참가 학생 모두에게선 긴장감이 역력하지만 매뉴얼에 맞춰서 드론을 척척 조립해 나갑니다. 정밀하게 조립하는 데서부터 정밀하게 세팅하고 완벽한 비행성을 확보하는 데까지를 모두 평가를 합니다. 다른 경기장에선 모바일 로보틱스와 IT 네트워크 시스템, 사이버 보안,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등 디지털 시대 각광받는 기술의 경연도 한창입니다.
올해로 60번째이자 광주에서 16년 만에 열리는 전국 기능대회. 50개 정식 종목과 1개 시범 종목에 17개 시도에서 1,700명이 넘는 선수가 참여했는데 단순히 승패를 넘어서 기술 혁신을 통해서 성취와 자부심을 경험하는 소중한 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위치와 그리고 자기 자신 레벨을 동시에 파악함과 그와 동시에 내가 이 정도로도 할 수 있구나라는 자기 살짝 능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인 것도 같습니다. 산업 환경의 변화에 맞춰 지난 60년 동안 경연 종목도 다변화했습니다. 특히 지난 1970, 80년대 목공과 용접 선반 등 제조업 중심의 뿌리 산업이 주축이었다면 2000년대엔 CAD와 CAM, 웹 디자인 등 디지털 기술이 접목됐고 최근엔 산업용 드론 제어와 사이버 보안, 모바일 로보틱스 등 첨단 기술은 물론 소프트웨어 콘텐츠 직종까지 확장됐습니다. 그야말로 전통과 첨단 기술이 공존하고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시대에 맞는 미래 산업을 준비하는 경연장으로 탈바꿈한 겁니다. 변화하는 산업사회에 맞춰서 기능 인재들을 육성하고 있는데요. 이 대회가 바로 그 인재들을 발굴하고 육성해가는 그런 큰 대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술교육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이어주는 무대인 전국 기능 경기대회는 광주 공고와 전남 공고, 김대중 컨벤션 센터 등 6개 경기장에서 오는 26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지난해 울산 지역 의료급여 수급자가 전년 대비 5.1%, 1,183명이 늘어 전국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 2.8%보다 2.3%포인트 높은 것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인 중위소득이 상향되고 또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화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장기 입원 대상 관리와 맞춤형 사례 관리, 재가 의료 확대 등을 통해 의료급여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에 거주하는 외국인 비중이 지난해 처음으로 3%를 넘어선 가운데 조선업 취업 증가로 전문 인력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동남권 외국인의 현황과 특성을 보면 지난해 울산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3만 4천여 명으로 인구의 3%를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비전문 취업이 21.1%, 또 재외 동포가 19.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전문 인력도 10년 전인 2015년에 비해 11.5%포인트가 늘어난 15.1%로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맞아서 코뼈가 부러졌다며 허위로 고소한 5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울산지검은 전 직장 동료 2명에게 맞아 코뼈 골절성을 당했다며 상해 진단서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한 A씨를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전 직장 동료의 돈을 가로챈 일로 재판을 받던 중 합의를 거절당하자 허위로 고소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부산에서 열린 부울경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민주당 울산시당이 10개 사업에 660억 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이 요청한 사업은 산업 AI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제2명천교 건설, 울산도시철도 1호선, 그리고 국제정원 박람회장 조성 등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주문 물량 감소로 전기차 생산 라인 가동을 또 중단합니다. 현대차는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전기차 아이오닉 5와 코나 EV를 생산하는 울산 1공장의 가동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현대 전기차 생산 라인은 지난 2월 처음 멈춰선 이후 수시로 생산 라인 가동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실패로 결론난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추진한 담당 팀이 내부 성과에서 S등급을 받으면 논란이 일자 한국석유공사가 성과 평가를 엄정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석유공사는 조직별 목표 대비 달성도와 노력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평가를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탐사에 1,200억 원이 투입된 대왕고래 사업은 1차 시추 결과 가스 포화도가 6.3%에 불과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한글학자 외솔 최현배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중구 외솔기념관이 새 단장을 마치고 재개관했습니다. 새로 문을 연 외솔기념관은 노후시설 보강과 함께 한글 관련 서적을 모아 서가를 조성하고 어린이 체험 공간을 확장했습니다. 외솔기념관은 울산 출신 독립운동가이자 한글학자인 외솔 최현배 선생의 중구 동동 생가 옆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울산시가 지역 기업들과 함께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엽니다. 장보기 행사는 울주군 남창 옹기종기 시장을 시작으로 북구 호계 공설시장과 동구 동울산시장 그리고 남구 신정시장에서 차례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수력원자력 세울본부와 SK케미칼이 참여해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물품을 지역 복지시설에 전달합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2차 신청 첫날인 그제 울산에서는 지급 대상자의 13.87%인 13만 명이 신청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신청 첫날 전국에서 지급 대상자의 14%인 639만 6천 명이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2차 소비 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가구에 1인당 10만 원씩 동일하게 지급되며 울산에서는 97만 명이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산시는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국회에서 열리는 2025 국회 입법 박람회에 참가합니다. 박람회에 참가하는 울산시는 산업 데이터와 첨단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AI 수도 울산의 현 주소를 전국 자치단체에 알립니다. 또 오는 11월 울산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와 2028 울산국제정원 박람회의 특별법 제정 필요성도 함께 홍보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가을비치고 제법 많은 양이 예상되는데요. 우리 지역에는 오전 사이 비가 시작되겠고 내일 저녁까지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내리는 비에 습도가 높아지면서 오늘과 내일은 한낮 체감온도가 31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이런 습도 높은 더위에는 몸이 더 지치기 쉽습니다.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밤사이 부산과 울산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안가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부산이 23도, 울산이 20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산이 28도, 양산이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계속해서 경남 기온 살펴보시면 현재 창원이 21도, 창녕이 20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8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내륙 지역도 어제 이 시각보다는 1, 2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먼 해상에 내려졌던 풍랑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내일까지는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데다 너울성 파도까지 함께 밀려들겠습니다. 해양 안전사고에는 계속해서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저녁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금요일과 주말에도 비 소식이 있겠고요. 당분간 잦은 비 예보에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외고산 옹기장과 함께하는 온가족 김장데이가 마련됩니다. 김장 체험과 함께 옹기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박상진 의사 역사문화센터에서는 꿈꾸는 고헌고택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독립운동가 박상진 의사를 통해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자 하는